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7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10일간 나왔다가 몇 거래일 동안 밀렸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저는 방송 때마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제 목소리의 톤과 억양과 신념과 혼이 실려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물량 소화하고 강력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코인마켓캡의 화면입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간 3.73,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이 0.50, 즉 약보합. 이더리움은 변동이 없었어. 이번 시장에서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전과는 확연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밀리지 않고 받쳐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3.70 밀렸는데 이더리움은 밀리지 않았다. 그 말이 뭘까요? 결국 알트코인 시장이 밀렸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어버릴 겁니다. 전체 이더리움과 이번 시장의 주역은 XRP와 스텔라와 일부 알트코인들이 끌어왔었죠. 얘네가 다시 이 시장에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부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3.79이면 하락한 것도 아니죠. 여기에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왔었던 XRP가 약 12.71, 스텔라가 약 14.87, 수위가 11%대, 헤다라가 약 14%대 하락에 나왔습니다. 허나 이더리움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다는 거. 이 말 자체가 뭘까요? 알트코인 시장은 결국 받쳐주고 있다. 물량 소화하고 강력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매크로, 즉 유가, 금리, 환율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미 증시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과 S&P가,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죠. 독일 지수도 사상 최고가, 미국, 유럽, 일본이 치고 나오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3,2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만 혼자 빠그러질까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미 이 한 장에, 이 사진 한 장에, 코인마켓의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장을 끌어왔었던 XRP와 스텔라가 결국 물량을 소화하고 정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합류하지 못할 거예요. XRP가 4,210원대인데요. 보시면 일봉이죠. 이 구간대에서 현재 물량을 소화 중이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7, 8개월 되죠? 이 구간이. 그런데 지금 이 구간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보이시죠? 이 횡보했던 오랜 시간 동안 500원, 600원, 700원, 800원대 이 구간을 몇 년이죠? 오랜 시간 동안 견뎌왔던 사람들만이 여기 합류해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뚫고 있죠? 뚫습니다. 이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물량 자체가 없어. 던지는 물량 자체가 없다고요. 여기에 합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 구간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 이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허들을 넘어야지만 결국 수익률로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3,000원대 들어오셨던 분들, 4,000원대 들어오셨던 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2만원, 3만원, 4만원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들이 결정하게 되겠죠. 허나 2만원, 3만원, 4만원대도 결국 지금 구간대를 잘 허들을 넘기셨던 분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이 구간대도 마찬가지죠. 계단식으로, 그 다음 계단식으로. 아시겠죠? 이번 허들을 넘는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뛰어난 선장을 만나야 되겠죠. 폭발 준비를 마친 XRP, 6년 대전적 끝에 6달러 황금기에 오나. 이미 SEC에 XRP의 자사운용사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21세어스, 위즈덤트리, 코인시어스, 프랭클 템프턴, 여기 라이트코인, 솔라나, 도지, 까르다노, 폴카닷, 헤다라, 아발란체, 수이, 트론, 많은 코인들이 신청이 되어 있지만 솔라나와 XRP가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고요. XRP가 가장 많이 SEC에 ETF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ETF를 통해서 누가 자금을 쏘죠? 개인이 쏘나요? No. 기관들과 전 세계 부자들이 ETF를 통해서 자금을 쏩니다. 기관들이 먼저 알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SEC에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장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결국 이번 버블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비트코인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누가 받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최대 주주는 뱅가드, 대주주가 블랙락이에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스테이트스트리트과 골드만삭스, 월가의 대표 자본들이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이다. 그 월가의 대표 자본이 2조 7천억 원을 조달을 추진을 해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매집합니다. 중요한 건 1억 6천만 원. 지금 가격대에서 속칭 빤스까지 매집을 한다는 거.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BTC를 지금 장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 자금은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단기 자금은 은행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죠. 이 기본적인 원리도 알고 있어야 돼. 허나 금융을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말입니다. 그래서 속칭 지금 가격대에서 월가의 주인이 지금 가격대에서 BTC를 매집한다는 거. 비트코인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시장을 키워나갈 거라는 거.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방점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블랙록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체 자산으로 BTC를 고려하고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대체 자산으로 BTC 매집을 고려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제 제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외환 보유고로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게 언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박수가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자주 보였던 화면이잖아요. 비트코인 준비 자산이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죠. 거기에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상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바로 중앙은행이 합류하는 겁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 국가정부청에서 중앙은행이 여기 합류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으로 첫 번째가 미국 국채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 돈이죠. 지금의 돈. 이게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금입니다. 이 자리에 BTC가 추가가 되죠.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이에요. 미 국채 대신에 지금 힘을 빼고 있죠. 에너지를 어디로 이동시킨다? BTC와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신호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가 100억 달러로 돌파합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빠르다. 블랙록의 ETF 창구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합니다. 누가 매집할까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나스닥 상장사 바로 조셉 링크, 샤프링크죠. 여기에 비트마인, 이 비트마인의 지분을 누가 매집했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 뒤에 캐시우드가 있죠. 거기에 파운더스 펀드의 피터 틸이 비트마인의 지분을 대규모로 매집하였다. 코인베이스, 비트디지털,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재무전략에서 이더리움으로 재무전략이 바뀐다.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로 자금 유입이 더 커지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알트코인의 대대적인 버블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마켓캡스 이더리움이 시장을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 이 한 장의 의미에 XRP의 물량 소화하고 가격 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봐도 다름없다는 거.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 거대한 버블, 요걸 뚫어버리고 이 고점을 뚫은 거죠. 뚫으면 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 8개월을 견딘 사람만이 여기에 합류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 또한 5년, 6년 또는 짧게는 2년, 3년을 버틴 사람들만이 지금 가격대에 합류해 있죠. 다음 가격대는 7달러, 17달러, 40달러, 100달러 어디일까요? 그 가격의 폭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280일 동안 600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0배의 폭발이 있었죠. 이번 상승의 파급은 결코 작지가 않을 겁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로버가르처가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반년 내에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더리움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거대 상승장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발행한 자료입니다. 며칠 전이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루블 결제 도입 법안이 통과됩니다. CBDC이죠. 바로 7월 17일이죠. 그리고 7월 18일 날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에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진출합니다. 비트코인 채택에 속도를 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 스위프트 2.0과 ISO 2002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주는 그 과정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ISO 2002, 러시아 은행은 몇 년 전부터 ISO 2092 표준 방법론의 구현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게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XRP를 직접적으로 분산환장 및 스마트 계약에 직접 2013년 리플 회사 분산환장의 기술을 아이디어라는 기반의 XRP 유틸리티 토큰으로 변환이 됐고 리플 분산환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자의 국가 리플 네트워크에 참가자에게 즉시 전송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00개 이상의 은행과 수십 개의 결제회사가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120개 통화상에 대한 전환을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 리플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고 XRP 토큰과 현지 통화 간의 변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은행과 합의가 이미 되어 있다.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직접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지, 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기에 3대 예탁 결제원인 유로클리어, 미국의 예탁 결제원, 독일의 클리어스트림,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의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과 미국과 중국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정부가 여기 왜 합류해 있는지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믿어보시겠습니까? 확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호구로 전략하겠습니까? 이 허들을 저와 함께 뛰어넘으시겠습니까?